이번 시간에는 jQuery 롤링 배너 연결하기입니다. 보시는 화면에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사이드라고 해서 우측에 있었던 부분을 배너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시켰고, 어사이드라는 부분을 왼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메뉴처럼, 사이드 메뉴처럼 이렇게 아코디언 메뉴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다가 롤링 배너를 넣을 생각입니다. 롤링 배너는 구글에서 많이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초보자를 위해서 굉장히 배려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초보자를 위해서 굉장한 많이 배려를 한 거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그런 배너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일단은 BX 슬라이더입니다. BX 슬라이더라고 해서 소위 퍼블리셔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찾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 슬라이더를 통해서 보시면은 롤링 배너를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라고 써져 있죠. 이와 같이 BX 슬라이더라고 하는 부분, CSS가 있고 jQuery가 있고 그리고 BX 슬라이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부분이 이와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헤더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HTML, 바로 이 부분을 넣게 되면은 슬라이더가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바우어를 통해서, npm을 통해서 그리고 매뉴얼대로 해서 이와 같이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를 보면 첫 페이지에서 예제가 달랑 두 가지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만 나와도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좌우 버튼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페이지네이션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옵션 값이 어떤 건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캡션을 넣는 부분도 있고 모드는 페이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바로 페이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의 넓이 값은 600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HTML 코드는 이와 같이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 슬라이드, 오토쇼의 스타트와 스탑 컨트롤이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토가 아닌 것 같아요. 오토가 맞네요. 그리고 이걸 누르게 되면 뭔가 표시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약간 희미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은 오토쇼가 되고 있는 듯 하고요. 이걸 누르면은 얘가 약간 흐려지는 걸로 봐서는 이게 정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스와이프도 드래그도 제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아래와 같이 이렇게 가져다가 붙여 넣으면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BX 슬라이더 정도만 보아도 이걸 갖다 붙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옵션을 넣고 싶다면, 예를 들면 이 페이지네이션에 있는 부분을 번호로 바꾸고 싶다면, 혹은 이 버튼이 이제 계속 루프를 돌고 있는 건데, 버튼을 누를 때만 루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작이 뭔가 조금 이상 동작을 보이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쵸? 뭔가 버그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누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보이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옵션들을 변경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옵션이라는 이 메뉴로 들어와서 이 문서들을 읽어야 됩니다. 모드가 있고 스피드, 슬라이드 마진도 있고 스타트 슬라이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접혀져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값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수업의 주요 시청자는 초보입니다. 코드를 전혀 읽을 줄도 모르고 했다가 코드를 하나씩 익혀보면서 지금까지는 몇 시간 가량에 걸쳐서 이렇게 외문서를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많은 영어로 된 문서를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영어 문서 자체는 익숙해져야 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훨씬 더 쉬운 문서를 하나, 라이브러리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거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돼요. idenjoro.us swipe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유튜브를 지금 감상하고 계신 분은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은 하단에 잡혀진 부분을 열어서 이 링크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진행되어 있는 모든 코드는 항상 하단에 링크가 붙여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와이퍼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와이퍼의 데모입니다. 아까와는 사뭇 다르죠. 스와이퍼의 기본적인 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비게이션이 들어간 부분, 페이지네이션이 들어간 부분, 그리고 페이지네이션 블렛이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프로그레스 페이지네이션, 프로그레스 형식으로 페이지네이션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스크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상하로 움직이는 이런 녀석도 있습니다. 아까 BX 슬라이드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의 옵션들이 이렇게 우리는 눈으로 쉽게 보면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저는 당연히 이 스와이퍼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BX 슬라이더나 스와이퍼나 공통점은 바로 jQuery입니다. jQuery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점에 있거든요. 일단은 스와이퍼에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이퍼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는 첫 페이지에 이 부분에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고요. GitHub이 관심이 있다면 GitHub에서 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다운로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런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데요. 첫 번째 것을 건너뛰고 바로 두 번째 것, 상단에서 두 번째 거에 윈도우면 G 파일, 그리고 맥이면은 타르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이기 때문에 타르 파일을 다운로드 진행하고요. 사실은 저는 여기다가 미리 받아놓은 이력이 있어요. 이렇게 워낙에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자주 받거든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에 쓰이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데모스라는 폴더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데모스라는 폴더를 보면은 예제 파일들이 이렇게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우리는 이 페이지네이션 혹은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는 소스를 한번 검토해 볼 거예요. 자, 서블라임 텍스트로 검토를 해 봅시다. 파일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HTML의 파일이죠. 그리고 링크, 스와이퍼에 관련된 CSS 파일이 이렇게 상단 헤드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모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 데모에 들어있는 스타일을 위해서 디자인을 위해서 작성한 코드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HTML 스트럭처가 설계된 부분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와이퍼 JS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는 이 부분까지를 스크립트 영역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고 봐온 이 소스 안에다가 붙여 넣어서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그동안에 진행됐던 화면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됐던 이 소스 코드는
항상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하단에 적혀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링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BX 슬라이더하고 그리고 닫았는데 스와이퍼라는 이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붙여볼까요? 어디다 붙이는 거 하니 바로 이 회색 영역 이쪽에다 붙이는 겁니다. 자, 한번 쉽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CSS 파일부터 한번 찾아보고 이거를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CSS 파일은 디스트에 CSS 폴더에 swiper.main.cs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찾아서 연결해 봤습니다. 네, 폴더로 옮겨가지고 복사해서 붙여 넣었고요. 그 다음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CSS에서는 swipermin.css 되어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바로 밑에 있어요. 그 중에서 압축되어 있는 이 버전을 복사를 해서 옮겨 넣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옮겨 넣었는데요. 저번에 우리는 jQuery를 위해서 jQuery를 연결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 지금 스와이퍼 2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사실은 jQuery UI를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 놓은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폴더 구조가 조금 복잡해지고 파일이 복잡해지겠죠? 폴더 구조가 아니라 폴더를 만들어서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구분하는 것이 더 산뜻하게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이곳에는 JS라는 폴더 그리고 또 하나의 폴더는 CSS라는 폴더, 이 두 폴더를 S에 넣고 그리고 CSS를 모두 모아서 CSS라는 폴더로 옮긴 후에 JS 파일도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JS라는 폴더에 모두 이렇게 감추어 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기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 좋은데 서블라임은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로가 변경이 되면 다 고쳐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있고 CSS는 모두 고쳤고요. S에 CSS에 스와이퍼에 관련된 CSS를 스타일 시트를 이렇게 연결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스크립트 그리고 스크립트의 위치는 스와이퍼 라이브러리도 역시 jQuery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jQuery보다 상단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jQuery UI를 먼저 썼기 때문에 사실은 jQuery UI든 스와이퍼든 그 위치는 상관은 없지만 무조건 jQuery 라이브러리보다는 하단에 읽혀져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swiper.min.js 이렇게 인식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CSS와 스크립트 파일을 옮겨 넣었습니다. 자, 콘솔을 보면은 아무런 에러가 뜨는 게 없죠. 아무런 에러가 없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죠. HTML입니다. CSS도 연결이 됐고 스크립트 연결이 됐으니까 이 스와이퍼 이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HTML에 설계된 이 구조를 이렇게 옮겨 넣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옮겨 넣으면은 들여쓰기가 이렇게 깨지는 상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탭을 누르면 이와 같이 안쪽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스와이퍼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고요.
태그의 부모보다 자식은 항상 안쪽으로 들여 쓰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 쓰게 됩니다. 얘도 들여 써야겠네요. 들여 쓰고, 그리고 스와이퍼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녀석들도 들여 써야 되고요. 그리고 좌우의 버튼 영역도 이렇게 들여 쓰게 되면은 이쁘게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된 HTML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슬라이더는 많을 필요 없이 한 4개 정도만 나올 수 있도록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남았어요. 아까 안 옮겼던 것 중에서 스크립트였어요. 이 스크립트가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 바로 이 부분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스크립트 태그, 기존에 아커디언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그 코드 바로 하단에 이와 같이 넣고요. 이건 역시 들여쓰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요. 이 정도면 깔끔하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거의 다 옮겨 넣은 것 같아요. 자, 리프레시. 지금 화면상으로 잘 보이시나요? 버튼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긴 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도 스와이퍼의 높이 값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 제가 인스펙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개발자 도구 F12를 누르시면, 윈도우에서 F12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스와이퍼 컨테이너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스와이퍼 우리가 얹어놓은 HTML 구조인데, 이 부분에 오버했을 때 높이 값을 보니까 높이 값을 지정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높이 값을 임의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변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슬라이드도 버튼도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드를 넣어야 되겠죠? 화이트 100%. 그런데 이 swiper.min.css 이 부분을 우리가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CSS 파일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덱스 페이지이기 때문에 저는 index.css라고 하나를 만들고 캐릭터 셋을 선언을 한 후에 아까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값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연결을 css 그다음에 index.css. 자, 연결을 했더니 자, 높이 값이 제대로 먹혀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벤더라고도 하고 서드파티라고도 하는 이 라이브러리는 사용을 할 때 내가 마음대로 훼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부분을 또 하나 밑에다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연결시키는 롤링 배너, 바로 이 스와이퍼가 다른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혹은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용하고도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CSS를 임의로 고치게 되면은 변경된 사항 그대로가 계속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CSS를 사용을 할 때는 항상 CSS 문법 중에서 캐스케이딩이라고 있습니다. 자식에서부터 부모까지 계속 탐색해 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스와이퍼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련의 코드를, CSS 코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부분 덮어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섹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캐스케이딩을 이루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섹션이라는 부모 그리고 스와이퍼 컨테이너라는 자식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래도 역시 이렇게 명확하게 화이트가 100% 구현이 된 것을,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트 100%가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스와이퍼를 하단에 넣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또 하나 넣는 것도 간단합니다. 스와이퍼 기존에 넣었던 이 부분을 바로 밑에 아티클이라는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에 넣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넣으면은 그대로 실행이 되느냐? 넣어봤죠. 자, 그런데 아까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쪼그라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입니다. 이 스와이퍼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스와이퍼가 어디에 넣든 간에 항상 초기화되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또다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티클이라고 해서 아티클을 물려주고 아티클의 부모 하단에 있는 스와이퍼 컨테이너에 대해서 높이 값을 100% 작성을 해주면은 100%로 구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녹색으로 나와서 조금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녹색을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을 찾아서 레이아웃 이 그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잘 작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작동을 해보면은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스와이퍼 컨테이너라는 이 녀석이 여기 자세히 보면은 스와이퍼 버튼 넥스트 엘리먼트랑 프리브 엘리먼트 두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와이퍼 컨테이너라고 해서 스와이퍼 자체를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격인 그런 엘리먼트의 클래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 스크립트가 돌아간다는 것만 잘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스와이퍼를 두 개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각각 옵션을 다르게 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작성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스와이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스와이퍼 컨테이너도 두 개 다 똑같은 것을 가리키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르게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SS를 썼던 동일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일단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작은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옵션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중에서 아까 쭉 봤던 내용 중에서 하나를 또 볼 거예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부분을 봤는데요. 밑에는 페이지네이션을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네이션에 대한 소스를 서블라임 텍스트를 통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달라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 똑같을 테고요.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실행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옵션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페이지네이션이라는 HTML 파일이고 이게 데모 파일이에요. 페이지네이션이 하단에 붙여져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부분 복사를 해서 이 하단에 있는 이 부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네이션.
그리고 페이지네이션의 엘리먼트는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엘리먼트가 있고 이런 클래스를 가진 엘리먼트가 있어야 한다고 언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HTML을 여기서 보셔도 add pagination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pagination을 보일 수 있도록 그걸 복사해서 하단에 버튼, 좌우 버튼이 있는 부분 바로 하단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자, 그러면 리프레시. 자, 페이지네이션이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페이지네이션이 작동하는지 봅시다. 잘 작동하고 있죠? 그럼 위에는 위에대로, 하단에는 하단대로 이렇게 두 가지의 스와이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